네, 안녕하세요. 곤지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재밌게 공부하는 학생이 안전하다. 네, 허배한 앙대요. 비대면 금융교육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허배한 엄주 예방 금융검주 가이드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미정 강사입니다. 이미 보기도 전에 정이 들어버린 강사, 이미 보기도 전에 정이 들어버린 강사, 이미정 강사입니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좀 재밌게 공부하는 학생이 안전하다. 허병 예방 교육 지금부터 좀 웃으면서 할 수 있는 2시간 교육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흡연은 질병, 치료는 금약. 네, 그래서 대한민국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강사. 제가 하는 일이 많았어요. 정말 강의도 여기 이것저것 많이 하다 보니 요즘처럼 코로나19가 이렇게 강의가 거의 없지만 저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강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큰 소리로 저와 같이 따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의 시작은 불행입니다. 금연의 시작은 행복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흡연의 시작은 불행입니다. 금연의 시작은 바로 행복입니다. 입니다. 자, 제가 제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전에 옆모습이 좀 닮았다라고 하던데 지금은 아닙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얼굴. 예, 사랑스럽죠? 정말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누구나 좋아하는 얼굴. 한 명 더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그리고 남녀노소가 정말 다 좋아하는, 특별히 좋아하는 한 분도 또 모시고 왔습니다. 네, 저입니다. 조금 화장을 했습니다. 한번 웃자고, 웃고 시작하자고 제가 제 얼굴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네요. 네, 따라 웃어볼까요? 요즘 날씨 많이 덥죠. 선생님은 여기는 경주예요. 예, 대구랑 가까이 있잖아요. 대구도 덥지만 경주도 가끔씩은 대구보다도 훨씬 많이 더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4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흰 백곰 한 마리를 제가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하네요. 백곰이 어떻게 인사하나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란 사람 사이의 일로서 사람을 만나 가장 먼저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함으로써 서로를 알고 소통을 시작하는 게 바로 인사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만날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마 하루에도 몇 번 인사를 할 겁니다. 이 안녕이라는 글자는요, 편안한 한자에 편안할 영. 당신은 편안하십니까? 이 말은 걱정 없이 무탈한가, 건강한가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와, 요즘처럼 코로나19로 특히 4차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내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대면 교육으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정말 우리가 걱정 없이 무탈한가, 건강한가 라는 인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안녕은 편안한 한자의 영언영. 그래서 당신은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인간 안에 고귀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를 존중하는 표현이 바로 안녕하십니까? 바로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이 고맙습니다라는 뜻은 당신은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래요. 고맙다의 고는 높은 산이고요. 고에 여성을 뜻하는 마가 붙어서 고마는 여신, 풍요를 상징하는 땅의 신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서로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습니다. 당신은 고마와 같습니다. 신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뜻이래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또 하죠. 그죠? 처음 만났을 때. 야, 인연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반은 바로 신, 하느님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반갑다는 반과 같다. 즉, 당신은 신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늘의 신과 같이 크고 밝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인사는요, 당신은 하늘과 하늘의 신과 같이 크고 밝은 존재라는 어마어마한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멋진 인사와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작년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특히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홍수 피해가 입었어요. 그죠? 이때 바로 구조를 하는데요. 어, 돼지 한 마리도 구조가 되었어요. 근데 돼지 표정을 보니까 어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도 바로 돼지의 입꼬리를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의 목뼈는 다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 돼지가 넘어지면 그때서야 하늘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와, 하늘을 보는 것도 정말 넘어져야 하늘을 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힘들고 매일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백신에 다 맞고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때 마스크 쓰고 지낸 한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힘들 때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뭐죠? 분재 속에 뭐가가 보이세요? 제가 선생님이 제주도에 생각하는 정원이라는 곳에 성범용 원장님을 뵈러 갔어요. 왜냐하면 성범용 원장님은요, 중국의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이 이룬 데는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원도 없고,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바로 오로지 인간의 힘으로 이 경제대국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대한민국에 선범령 원장이 있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선범령 원장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때 제 첫눈에 분재를 발견한 건데요. 모가 나무입니다. 누군가가 모가를 꼽았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모가는 바로 살아있는 모가였어요.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나뭇잎이 하나도 없죠. 맞습니다. 제가 겨울에 찾아갔어요. 그때 선보님 원장님이 분재 분갈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재 분갈이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굵은 뿌리를 잘라주고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이때 선보님 원장님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분재가 오래 삽니까? 아니면 자연에 있는 나무가 오래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저는 분재가 아니고 자연에 있는 나무가 오래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재는 사람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못살게 굴어서 힘들어서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선보님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분재 분갈이를 할 때 굵은 뿌리를 잘라준다고 했잖아요. 이때 바로 이 분재는 가는 뿌리로 영양분을 빨아당기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 있는 나무보다도요, 3배에서 5배로 더 오래 산대요. 분재는 다 1000살을 넘어갔듯이 오래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공부하기도 그렇고 세상은 또 왜 이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듯이 지금은 힘들지만 차후에 좋은 일이 많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희망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죠? 야, 여기 한번 보세요. 벽걸이 TV라고 한답니다.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정말 열심히 아버지랑 벽걸이 TV를 보고 있는데, 이게 바로 재미와 감동이 없으면
열심히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재미와 감동이 있으니까 열심히 집중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가격리를 받았어요. 제 교육생 한 명이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더니 저는 엄성이지만 2시간 동안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보름 동안 꼼짝을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때 쓰기도 버리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보름 지나고 바깥으로 차를 몰고 이제 엄석이 나오면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갔더니요, 제 차에, 아우, 세상 귀여운, 제가 둥지를 틀어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운전을 안 했더니 생긴 일이라고. 사실은 제 차가 아닐까, 아니라, 예, 뉴스에서 이거 보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참 힘든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아이 보세요. 아유, 정말 귀엽죠? 이 아이가 마스크를 하겠나 하지만, 과자 하나 먹고 마스크 쓰는 거 보세요. 이 아이도 정말 코로나19가 무서운가 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지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죠? 조금 있으면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자, 오늘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다인도 죽음에 이르게 한다를 가지고 하는데요.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이럴 때 또 스트레스도 풀어야 돼요. 자, 금지하면 이렇게 다 내밀어 보세요. 예, 금지를 내밀어서 흔들어 주는 거예요. 이 금지에 고민, 걱정, 스트레스를 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실어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저를 향해서 이야 하고 날려보세요.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손을 내밀고 안 하는 친구들 없이 다 한번 같이 크게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더 크게, 야! 하고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어때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나요? 안 풀리면 다시 한 번 더 하는데요.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어깨 두 번, 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어깨 두 번, 야! 다시 한번 더 시작!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어깨 두 번, 야! 어우, 잘하셨습니다. 산토끼에 맞춰서 이야 할 때는 가사가 나오면 안 돼요. 이야 하고 스트레스 풀어보는 거예요. 산토끼 토끼야에 맞춰서 준비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는 야 깡총깡총 뛰면 야 어디를 가는 야 안 들리지만 친구 중에 한 명은 한 친구도 있죠? 예, 그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더 스트레스 풀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산토끼야, 시작! 산토끼, 토끼, 야! 어디를 가는, 야! 깡총깡총 뛰며, 야! 어디를 가는, 야! 예, 비대면 교육이라서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다 예, 잘 따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흡연 예방 교육 우리 친구들 어릴 때부터 계속 예,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 고등학생이지만 계속 흡연 예방 교육을 받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상식이 풍부한지 지금은 또 OS 퀴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한 담배나 가느다란 담배는 건강에 덜 해롭다. 네. 순한 담배, 가느다란 담배가 좀 비싸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건강에 덜 해롭다 생각하면 오케이 하시고 아니다면 X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케이 또는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X한 친구도 있고 O한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봐도 압니다. 네, 맞습니다. 순한 담배나 가느다란 담배는요, 건강에 더 해롭다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오늘 니코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겠지만 중독성이 바로 니코틴이잖아요. 그죠? 바로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니코틴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느다란 담배나 또 순한 담배라지라도 니코틴은 어느 정도 중독이 되어서 내 몸에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도 더 깊게 빨아당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한 담배나 가느다란 담배는 건강에 더 해롭다가 정답이에요. 답이 나왔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울 때 12분의 수명이 단축된다. 오케이. 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외국산 담배가 국산 담배보다 질이 좋고 맛이 좋다? 와, 그래서 외국산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꼭 있더라고요. 좀 비싸잖아요? 예, 요즘에 뭐 국산 담배도 비싸지만 그래도 외국산 담배가 좀 대체적으로 더 비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외국산 담배가 비싸지만 질이 좋고 맛이 좋아서 피운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X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저는 정답이 X라고 했습니다. X.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니코틴이 뇌에 전달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했을까요? 네, 4초에서 10초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담배는 평균 그렇게 걸리지만 외국산 담배, 특히 좀 독한 담배가 있거든요. 예, 이 담배는요, 거의 4초 전에 뇌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질이 좋고 맛이 좋다라고 느끼는데요. 사실은 몸에 더 해롭다가 정답입니다. 바로 질이 좋고 맛이 좋은 것은 니코틴이 빨리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담배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스트레스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직장인들은 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합니다. 대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다 생각하면 오케이, 아니다 생각하면 X. 지금 학업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전부 다 오케이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바로 X라고 합니다. X. 예, 담배를 피우면 약간 각성 효과 때문에 처음은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이후에 바로 담배를 피우고 싶기 때문에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에 한 대 담배를 피우면 한 20분 정도는 기분이 좋지만 40분 정도는 스트레스 받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담배는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 이것 때문에 우리 여자친구들은 담배를 못 끊는다고 하더라고. 살이 더 찌니까. 근데 자세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담배를 끊으면 살이 찐다? 예, 그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담배를 끊으면 계속 이제 습관적으로 담배 피우는 것들 때문에 뭔가 입에 넣으려고 하고요. 군것질을 하게 되고 또 밥맛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어느 정도로 찌는데요. 어느 정도로 찌고 나면 인간은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한 6, 8개월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어느 정도는 살이 찌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빠지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다가 정답이겠습니다. 금년 정상은 금년 3시간 이내에 최고에 달한다 아니겠죠? 그의 금년 정상은요, 금년 3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3시간이 아니고 더 이제, 예. 자,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는 사람은 24년에 수명이 단축된다. 좀 전에 12분, 한 개비에 12분 수명이 단축됐다는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사는 사람은 24년의 수명이 단축된다. 이게 맞으면 오케이. 아니면 X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예, 오케이. 야, 그만큼 청소년기에는 뭐든지 빨리 시작하면 바로 조금 안 좋은 단점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24년의 수명이 단축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예, 금년 후에 여드름이 심해진다. 그래서 금년하면 여드름이 안 생기게 돼서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예, 제가 답이 나왔지만 X가 정답이에요. 여드름하고 금년하고는 담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흡연 기간이 길면 금년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기간이 길면 금년에도 소용이 없다? 가끔씩 90살 되신 할아버지도 담배를 피우는데 건강하시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연 기간이 길면 금연에도 소용이 없다. 이거는 정답은요. X입니다. X. 네, 금연 기간이 길어도 금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
이렇게 나오겠지만은요, 금연 후에 신체적 변화를 알아보면요, 금연 1년이 지나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감소를 하고요, 5년째는요, 중풍에 걸릴 위험이 비흡연자와 같아진다고 합니다. 금연한 지 10년째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흡연자의 절반 수준에 줄어들고요, 구강암 같은 각종 암의 발생 위험도 감소하게 됩니다. 금연 20년째는요, 심장병의 위험이 비흡연자의 수준과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어, 담배를 피우더라도 금연을 하게 되면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금연을 하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한 방에 끊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정말 금연하는 거는 힘들잖아요. 그죠? 독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단번에 끊으면 제일 좋겠지만 점점점 줄여가면서 끊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OX 퀴즈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5월 31일 날은 무슨 날일까요? 다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세계 금연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WHO가 1987년도에 바로 5월 31일 날 세계 금연의 날로 정하고 이렇게 담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는 누구입니까? 이름이 담배예요. 여성으로 추천해요. 나이는 없고 본적은 한국 담배 인삼공사 성격 유형은 사교적 다승한 열정적 이렇게 보면 담배가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성이다? 왜 그럴까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담배를 많이 피우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예, 이제 담배도 잎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담배에도 아주 재미있는 그러니까 담배 잎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인디언 어느 소녀가 태어났는데 추한 얼굴로 태어났대요. 사랑도 아무도 해보지 못한 이 소녀는요,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많은 남자들하고 키스를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죽고 나서 돋아난 잎이 있는데요. 풀이 있는데 바로 그게 담배라고 합니다. 우픈 이런 전설이다. 그죠? 그런데 이 소녀는 꿈을 이뤘을까요? 안 이뤘을까요? 네, 꿈을 이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들하고도 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도 키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담배 기운입니다. 다 아시죠?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주술 원식에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1492년 콜럼버스가 이제 대륙을 발견하게 되고요. 바로 이 아메리카 대륙 원전하던 원주민에게 이제 담배 잎을 말리는 행동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배 잎을 선물 받고 그 이후에 이제 담배를 재배하게 되고 전 세계에 이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서양에서 담배는요, 정신질환 치료제와 만병통치약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담배 역사를 보면요, 지금부터 약 400년 전후에 처음 유입된 것인데요. 임진왜란 직후, 예, 그러니까 1608년에서 1616년 전쯤에 조선 중기 강해군 때 무렵이라고 합니다. 포르투갈 상인이 담배를 일본에 전했고 일본은 조선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를 다시 여진과 중국, 북방 지역에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야,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그리고 중국으로 이렇게 역사가 되네요. 예, 영어로 타바코 해서 담배는 일본에서 타바코로 불렀으며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해지게 됐는데 그때 담바구라고 해서요. 남쪽 나라에서 들어온 신령스러운 풀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신령스러운 풀에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좋은 의미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하멜 페르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인들 사이에는 담배가 매우 생행하여 어린 아이들까지도 4.5세 때 이때부터 담배를 시작하고 남녀 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극히 드물다. 이야, 4.5세부터 남녀노소가 다 피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담배에 대한 잘못된 효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충에 좋고 소화 촉진이 되고요. 추위가 예방되고 악취를 쫓고 수면에 도움이 되고 사기에 도움이 된다 하여 담배를 아주 대중화되는 그런 이유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 말이 왜 나왔냐면, 강해군도 이렇게 나오지만, 강해군이 정말 담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사를 이제 조정해서 국사를 이룰 보는데요. 조정 대사들이, 할 때마다 이제 담배를 피워서 온통 이제 담배 연기로 꽉 찼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를 극히 싫어했던 강해군이 담배를 그때부터 못 피우게 했고요. 그리고 임금 앞에 담배를 못 피우게끔 하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앞에서 아이들은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금연 정책을 시작한 거죠. 예. 자,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 여성이라든지 아이들은 담배를 못 피울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담배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아,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하면서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유래라고 합니다. 예, 이게 바로 담배잎이에요. 담배잎. 담배잎에는 보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니코틴이 이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맞습니다. 담배잎에도 니코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은요, 2시간 이상은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담배 인상공사에서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그리고 엄청 독했어요. 어느 이제 남편이 이를 꽉 깨물게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던 중에 내가 담배잎이 지혈 효과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듣게 되고요. 그리고 담배잎으로 지혈을 했는데요. 세상에 그 담배잎으로 남편이요. 병원에 실려가던 도중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다면 담배 연기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 담배잎을 피웠을 뿐인데 담배 연기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담배를 이렇게 잎에다가 정말 담배 향 좋게 하기 위해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향을 이제 좋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담배를 피우게 되면 연기가 나잖아요. 그 타면서 정말 많은 발암 물질 같은 이런 엄청난 것들이 생기게 되고 정말 무서운 바로 마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무수한 유해 물질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한 대 피우고 12분 덜 살기. 한 대 피우면 12분 수명이 단축된다라고 합니다. 담배 연기에는 4천여에서 4,800여 종의 독성 화물질과 그리고 유심요정의 발암물질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담배에서 3가지의 주요 성분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네, 니코틴, 또 타르. 네, 맞습니다.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시에도 정말 전쟁에 어때요? 이제 그 밤중에 담배를 피게 되면요. 그 담배불이 거의 10리까지로 이제 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멀리 가잖아요. 그래서 적에게 발견되게 되고 사망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찾는 이유가 뭘까요? 담배를 참을 수 없는 중독성이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물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니코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니코틴의 어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바로 본격적인 담배 경작의 시초는요, 프랑스인 장 니코가 약초로서 담배를 재배하게 되고요, 담배의 주요 성분인 니코틴의 어원이 바로 이 인물의 이름을 따서 장 니코에서 니코틴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자꾸 담배를 피우고 싶을까요? 예, 맞죠. 바로 니코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담배를 이렇게 탁 피웠을 때 빠르게 폐에 흡수됩니다. 4초, 길게는 10초 만에 이렇게 흡수되는데요. 이때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집중력이 증가하는 것 같고 일이 원활하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불안이 감소되고 배고픔도 덜 느끼고 심장이 빨리 뛰고 예, 전신의 혈액 수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탁 지나면서 이제 혈압이 상승되고 산소 공급이 저하되고 그리고 체온이 저하되면서 오심, 구토, 현혹, 식욕, 감톡 이래가지고 반대 현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예, 반대 현상은 또 어때요? 머리가 멍해지고 두통,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요. 짜증이 나고 예, 또 화가 잘 나고요. 배가 고파지는 등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떻게 할까요? 계속 담배를 피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니코틴이 뇌에 4분에서 10조 정도 전달이 되는데 혈액을 통해서 대뇌에 작용하는 중독성 물질입니다. 근데 한 캡이에 1에서 2mg 정도가 이렇게 되고요. 40에서 60mg을 한꺼번에 이렇게 담배를 묶어서 피운다면요. 예, 20개 이상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인이 치사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아주 무서운 독성 물질입니다. 바로 뭐 이런 많은 예, 니코틴으로 인해서 중독 물질로 인해서 담배를 못 끊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니코틴은요, 바로 이제 2시간 후에는 간에서 해독돼서 소변으로 대부분이 이제 빠져나옵니다. 담배 중독이요, 대마초보다도 중독성이 무려 6배가 많대요. 대마초 아시죠? 마약. 예, 마약보다도 예, 중독성이 6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금단 현상은 4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요, 담배를 마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니코틴이 바로 이제 중독성이라 할까? 흡연을 하게 되면 니코틴이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각성이 이제 감정이 상승하게 되고 내성이 형성됩니다. 마약이죠, 그죠? 그리고 흡인량은 처음에는 호기심을 피웠다가 한 대, 두 대, 세 대 계속 흡인량이 증가되고요. 또다시 이제 금연을 하게 되고 담배를 안 피우는 순간이죠. 근데 이제 금당선상이 일어나고 다시 흡연하고 이렇게 계속 예, 악순환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니코틴을 마약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으로 이렇게 해서 히로인 같은 예, 이런 거와 같은 이제 그 비슷한 성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약물의 힘에 의존하는 행동이라든지 강박적인 사용, 반복적인 욕구, 내성이 또 있고요. 육체적으로 또 의존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타르입니다. 타르. 예, 타르는 수천 종의 독성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폐로 들어가 혈액에 스며들어 우리 몸의 모든 세포, 모든 장기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잇몸이라든지 기관지 등에 직접 작용하여 표피세포 등을 파괴하거나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타르는 모두가 이제 뭐 니코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이렇게 거의 빠져나간다면 대부분이 빠져나간다면 니코틴은 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을 유발하는 예, 그 독성 물질입니다. 그죠? 자, 니코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년 동안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운다면 바로 2000cc 정도 되는 예, 우유병 하나에 예, 정도 되는 이 니코틴이 내 몸에 축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폐에 껌게 변하게 되고요. 아주 발암물질이 아니라 독성물질로 이렇게 내 몸이 이제 뭐 엄청나게 독성물질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약 70% 정도가 또 기도에 쌓이게 되고요. 모든 장기로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즘 뭐 판매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저타르 담배가 있거든요. 예, 저타르 단백질이지만 제가 그 니코틴도 중독성이 되기 때문에 몸에 어느 정도는 예, 좀 어느 정도 그 뭐죠 충족하려면 그거를 만족을 하려면 이제 계속 깊게 끌어 빨아당기듯이 이 저타르 단백질 저타르 또한 내가 만족을 하기 위해서 깊게 깊게 흡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95배 정도 흡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타르 단백질이지만 더 자주 더 깊게 이제 어, 빨아당기다 보니 거의 독성물질이라든지 발암물질이 거의
일반 담배와 큰 차이 없이 다 내 몸속에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 탈호 흡입량은요, 14배에서 95배,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일산화탄소입니다. 일산화탄소. 네, 일산화탄소는 하나가 부족해요. 완전체가 되기 위해서. 바로 산소입니다. 그쵸? 그래서 내 몸에 일산화탄소가 딱 들어오게 되면 내 혈액에 있는 산소 하나와 결합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저산소증을 이렇게 일으키게 되겠죠. 자, 저산소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이제 이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 세대에는 이제 연탄을 피웠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 학창 시절에 이제 뉴스라든지 이렇게 보면 겨울만 되면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예, 바로 이제 중독되어서 가족이 막 실려간다든지, 뭐 죽어 있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뉴스를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담배는요, 바로 연탄가스 중독의 원인이 되는 가스라고 합니다. 일산화탄소는 사실은요, 이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항상 밑으로 이렇게 깔려요. 연탄을 이렇게 연탄가스가 밑으로 이렇게 와서 코로 들어가게 되고, 예, 중독이 되고, 예, 그러면 내 몸에 저산소증으로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되거든요. 자, 뭐, 다양한 일산화탄소로 해서 이제 뭐, 많은 질병들이 이렇게 유발됩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신진대사 장애 및 조기 노화, 피부에 아주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맥경화증이 악화되게 되고요. 운동 기능이 저하됩니다. 특히 우리 친구들은 이제 공부하는데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두뇌 활동이 저하되고 하습능이 떨어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저산소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소입니다. 비소. 과거에 독산이라든지 자살 시에 이렇게 많이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비소를 다량 복용하게 되면요, 가슴이 다 들어가는 느낌이 되고요, 윗배 통증이라든지 구역질, 구토, 설사, 하혈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마비가 일어나게 되고 의식장애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이옥신입니다. 다이옥신. 우리가 연탄이라든 연탄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불을 태우게 되고 담배도 이렇게 연기가 나게 되잖아. 태우게 될 때 물체가 탈 때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다이옥신은요, 환경 호르몬 물질로 생식기에 영향을 가지게 된대요. 그래서 정자수가 감소하고 기형아가 이제 태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많은 유해 물질이 있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흡연은 왜 위험할까요? 네, 흡연은 왜 위험할까요? 자, 우리가 흡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서서히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 폐암에 걸릴 확률은요, 최대 26배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후두암에 걸릴 확률 또한 최대 14배 상승을 하게 되고요. 매일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시대의 최악의 질병이죠. 매일. 예.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10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폐암으로 죽는 사망자 수와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폐암으로 죽는 사망자 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망자 수보다 훨씬 높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이 남녀노소가 거의 비슷한데요. 남녀가 제일 1위는 암이고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뭐 4위는 자살이네요. 폐렴도 이렇게 있는데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예, 맞습니다. 담배입니다. 원인이. 그래서 암이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라고요? 담배가 위험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아주 무섭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배는 발암물질이 뻔히 알면서 우리 또 만들어 팝니다. 그죠? 그래서 발암물질임을 뻔히 알면서 만들어 파는 유일한 상품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만 1년에 무려 5만 명이 담배로 인해 죽어간다고 합니다. 매일 137명인데 앞에서 157명 정도 된다라고 했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발암물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질병 이제 그 발생 위험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흡연자는 이제 회색이잖아요. 그죠? 비흡연자는 파란색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남녀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흡연에 의한 암 발생률에서요, 남성과 여성이 보니까 1위가 후두암입니다. 예, 근데 남성은 2위가 폐암이죠, 폐암. 네, 그리고 3위는 식도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성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후두암, 췌장암, 결장암, 그리고 4위가 폐암이네요. 아무래도 남성이 담배를 많이 피기 때문에 폐암인데요. 폐암이 2위를 차지하고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겹에 12분 수명이 단수된다 하면 이렇게 해서 1년간 하루에 한 값씩 담배를 피운다면 2달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성은 13.2년 정도, 여성은 14.5년. 와, 여성이 좀 남성보다 더 빨리 수명이 단수된다. 그죠?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라든지 모든 체질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여성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몇 년이라 했습니까? 24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청소년기 때부터 담배를 피우게 되면 수명이 이렇게 단축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금연을 하게 되면 수명 연장이 얼마나 될까요? 25세에서 34세에 이제 금연을 하게 되면요, 10년 정도도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금연을 해야 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자, 흡연자는 10년 일찍 사망한다 해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정말 병을 일으킬까요? 라고 했을 때 15년, 예, 그리고 30년 이후에 해서 새해 한번 금연 보도록 결심하신 분들 하겠습니다.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금연에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KBS가 한국 방송사상 처음으로 공개하는 폐 내시경 영상인데요. 흡연 경력 15년, 30년 된 사람의 폐와 비흡연자의 폐를 비교해 보시죠. 박광식 기자입니다. 조명이 달린 고화질 내시경 카메라가 갈비뼈 사이로 들어갑니다. 흉곽경으로 불리는데 폐 전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폐암 수술을 300차례나 집도한 전문의는 폐의 색깔만 보고도 흡연 기간을 알아맞춥니다. 굉장히 시커멓고 주변에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딱 보면 담배를 좀 오래 폈구나, 담배를 전혀 안 폈는데 그런 정도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KBS 취재진은 흉곽경으로 촬영한 비흡연자와 흡연 15년 차, 흡연 30년 차, 세 사람의 살아있는 폐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비흡연자 폐는 연분홍 빛깔이 선명하고 생기가 돕니다. 숨을 쉬면 폐가 탄탄하게 부풀어 올라 뭉툭한 수술기구로 속을 이리저리 살필 수 있습니다. 옅은 검은색 앙금은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5년 동안 피워온 사람의 폐입니다. 검은색 반점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변색 부위는 폐로 흡입된 담배 연기가 표면에서 침착된 것인데 타르를 비롯한 발암물질입니다. 30년간 담배를 물고 살아온 남성의 폐는 상태가 더 심합니다. 폐 전체가 검정 잉크를 부어놓은 것처럼 온통 새까맣습니다. 겉도 오염됐지만 담배 연기를 직접 흡수한 폐 내부 조직은 이미 발암물질로 꽉 찬 상태입니다. 자각 증상은 없었지만 검진 결과 폐암이 발견됐습니다. 담배 속에 있는 타르, 중금속, 유기용제, 발암물질들이 차곡차곡 폐포에 쌓이게 됩니다. 흡연이 폐암은 25배 더 발생시킵니다. 흡연으로 한번 손상되면 폐는 원상복귀가 어렵습니다. 금연만이 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자, 1년가량 흡연한 사람의 폐와 10년 이상 흡연한 사람의 폐, 그리고 30년 정도 흡연한 사람의 폐는 폐암이 발견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폐암이 담배가 도입되기 전에는 희귀한 병이었는데요. 담배가 도입됨으로써 폐암에 걸리는 환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폐 하면은 담배, 간 하면 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담배 소비량이랑 폐암 사망률은 거의 뭐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그 폐암뿐만 아니라 폐기종도 원인이 되겠죠. 입에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뇌출혈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뭐겠습니까? 버거시병. 예, 아우, 무섭죠, 그죠? 우리나라에 버거시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도 우리나라는 별로 뭐 일본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작다라고 했는데요.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흡연율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버거시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정말 많다라고 합니다. 자, 버거시병이라는 것은 흡연의 유해 물질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고 폐의 흐름이 늘어져서 결국 개사해서 이렇게 발이 잘라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데요. 이 버거시병에 걸리게 되면 반드시 뭐냐면 금연을 해야만이 이제 절단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무조건 금연이 답인 것 같아요. 발기부전이 된다고 합니다. 뭐 흡연은 발기 기능을 떨어뜨린다. 흡연자가 발기부전에 걸릴 위험은 비흡연자보다 높다. 2배 높다 해서 담배 가게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죠? 영상 한번 음주와 보겠습니다. 흡연이 정자의 수와 활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40대 일반인 남성 2명의 정액 검사를 실시했다. 현미경을 통해 2사람의 정자를 확인한 결과 참가자 2명 모두 정자수와 활동성에서 정상 수치를 나타냈다. 며칠 후 다시 실험을 위해 모인 2 실험자. 검사 전 한 명은 한 병의 술을 마시고 다른 한 명은 흡연을 했다. 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정액 검사를 실시해 정자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봤다. 첫 검사에서 정상이었던 흡연 참가자. 그런데 흡연을 실시한 2번째 검사에서는 전과 비교했을 때 정자의 활동성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 움직이고 있는 정자들도 좀 보이고 있죠. 충격적인 결과에 실험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담배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번에는 음주 실험을 한 남성의 정자를 확인해봤다.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음주나 흡연은 다 거의 비슷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섭죠? 네, 그 다음 이제 피부 노화입니다. 피부 노화. 네, 담배를 피웠을 경우, 안 피웠을 경우는 이렇게 피부가 아주 이제 주름이라든지 엄청나게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게 되면. 이게 바로 일산화탄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여성 흡연이 더 위험한 이유. 성질의 사망률도 똑같이 담배를 피우더라도 여성이 훨씬 빨리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과 이제 그 흡연과의 관계는 아주 이제 조금 이제 많이 다루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 이런 잘못된 상식이라든지, 그리고 박하담배, 가양담배죠. 이 박하담배는 덜 해롭다라는 잘못된 상식,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된다. 뭐 남녀노소 다 그렇지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잘못된 상식으로 이제 담배를 피우게 되면요, 기형아 날 확률이 300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마땅히 이제 뭐 여성들은 피부 노화, 남성들도 똑같겠지만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게 되고요. 아이를 사산하게 되고 자궁암에 걸릴 확률도 높고 유방암도 이렇게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불임이 될 경우도 있고요. 예, 정자에도 영향을 미치듯이 비슷합니다. 요전후나 기형아를 출산하게 되고요. 골다공증이라든지 폐경도 빨리 앞지른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이제 임산부가 담배를 하게 되면 태어나기 전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성이 이제 임신 중에 이렇게 담배를 피우게 되면 미숙아 출산율이 증가하고 저체중아 출산율도 증가하겠죠. 예, 유아 돌연사 증후군이 발생 위험이 좀 높고요. 태아의 행동이라든지 정신 발달이 또 저하됩니다. 태아의 지능이라든지 학습, 기억력이 또 많이 저하가 되고요. 흡연으로 인해서 모유, 맛과 향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이세 계획이 있으면 하루빨리 담배를 끊는 게 좋고, 그냥 시작부터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흡연에 대해서 제1차 흡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2차 흡연, 제3차 흡연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